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이윤아입니다. 올해 초 삼성 이재용 회장이 6G통신을 지목하면서 관련 산업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부도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과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 기술로 6세대 통신과 로봇을 지목하고 이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차세대 팹리스 반도체 기업 자람테크놀로지 백준현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자람테크놀로지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람테크놀로지는 2000년 1월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안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CPU가 하나 이상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CPU하고 프로세서 설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RM이라는 영국 회사의 CPU를 IP로 라이센스해서 이제 대부분의 팹리스들이 SoC 칩을 만든다면 저희는 그 CPU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은 리스크5라는 오픈 생태계 개방형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저희가 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사업 부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존 캐시카우 사업인 광 트랜시버와 기가 와이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광 트랜시버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려다 보면 전기 신호를 광으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광 트랜시버가 이제 하는 기능은 그런 신호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가와이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는 30메가, 40메가 정도의 인터넷 속도가 최고 속도였다면 저희가 개발한 기가와이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 케이블, 동축 케이블이나 전화선을 통해서도 기가 bps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광 케이블이 다 깔려 있지 않나요? 이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광 케이블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광 케이블을 매설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어떤 통신을 이루어내는 장비나 반도체 칩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광 케이블이 잘 매설되어 있을수록 저희가 팔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대도시 위주로 이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광 케이블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덩이도 크고 여러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의 커버리지가 매우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비드 프로그램, RDOF 프로그램 같은 걸 발표한 것은 이렇게 광 케이블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새로운 장비를 투자하고 어떤 반도체 칩을 적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원하는 채널을 선택을 해서 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각각의 개인이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봅니다. 이제 OTT 서비스가 그만큼 대중화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한번 투자한 장비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교체하는 수요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람테크놀로지의 차세대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차세대 통신의 핵심이 이 폰 기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술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폰이라는 기술이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기술이실 텐데요. 저는 한마디로 나눠 쓰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광 케이블 하나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 보내는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면 사람 수만큼, 보내야 하는 데이터의 수만큼 광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광 케이블이라는 인프라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우리가 아마 주변을 둘러봐도 광 케이블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땅 밑으로 매설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매설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한정적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용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폰이라는 기술은 광 케이블 하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단지까지 광 케이블 하나로 매우 높은 속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계신 가입자분들이 그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곳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기술이 폰 기술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려면 뭐 KT나 SK 같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한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 사업자들이 집에 와서 모뎀이라는 걸 하나 설치해 줍니다. 이게 책상에 놓일 수도 있고 신발장에 놓일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 초고속 인터넷 통신에 폰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4G나 5G 그리고 6G 같은 모바일 기지국들을 전화국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또 광 케이블 연결이 필요한 거고요. 그 연결에서도 폰이라는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 폰칩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5를 활용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고요? 네,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라는 걸 설계함에 있어서 이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드웨어로 설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CPU를 넣고 그 CPU 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1번 기능, 2번 기능 이렇게 기능들을 구현해 나가는 게 매우 일반적이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CPU가 알고 계신 영국의 ARM이라는 CPU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스크5라는 CPU는 너무 이제 기술이 ARM이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는 것을 좀 탈피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개방형 프로세서고요. 저희는 사실은 ARM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리스크5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ARM이 사실은 독점을 하고 있을 때보다는 리스크5라는 경쟁 기술이 나옴에 따라서 ARM도 로열티나 가격 정책을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분야에서는 ARM을 꼭 써야만 하는, 저희도 ARM을 써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ARM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신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시장에서는 리스크5도 충분히 ARM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리스크5에 대한 원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ARM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최적화를 시켜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옷을 사러 갔는데 ARM은 하나의 기성복이라면 우리가 리스크5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는 내 팔 길이와 내 목 두께에 맞춰서 굉장히 딱 맞는 옷을 맞춤형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느 제품 분야가 필요하면 그 제품에 맞도록 가격적으로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람 테크놀로지의 올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작년 3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상장을 하자마자 통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방 산업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제가 정말 한 10년 이상 늙은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들을 몇 건 이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된 계약만으로도 올해는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작년에는 좀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계약만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최소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확보가 됐다면 이제 그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글로벌 폰 단말기 쪽에서는 그래도 자람이라는 회사가 점유율 1등을 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규 고객이나 신규 고객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5 프로세서에 대한 핵심 기술은 사실은 그냥 통신 쪽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그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이제 25기가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향후 한동안은 폰 시장에서 우리가 먹거리는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전방 산업 우리가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온디바이스 AI가 될 수도 있고요. IoT나 AIoT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방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방 산업에서 우리 칩이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주변 회로들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발들을 일부는 국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저희 자체적인 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향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팹리스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